평생학습이 필요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제 4차 산업혁명 도래와 함께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고, 지금 또 100세 장수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뭐 이렇게 100세 장수시대, 요즘 장례식 가보면은 거의 90세에 돌아가실 정도로 사람들이 장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면 뭐 반드시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장수, 행복한 장수를 위해서도 이제 평생학습이 필요합니다. 초연결사회, 초지능사회, 초융합사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생학습, 평생교육이 기본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학습하고 계속해서 평생하는 사람이 행복한 시대에 공부를 해야 또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 나눔 연구 원장 양병무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가요? 4차 산업혁명 시대, 공부, 학습, 평생학습, 이런 말들을 자주 들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평생학습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이렇게 이 평생학습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먼저 4차 산업혁명이니까 앞에 1차, 2차, 3차 혁명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때에도 학습이란 말이 강조됐습니다. 그러나 3차 산업혁명 시대 오면서부터 이제 평생학습이 나오기 시작했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이제 평생학습이라는 말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그런가를 1차 산업혁명부터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에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우리 기계화가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이 주로 생물,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인 게 소, 말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노동력을 활용했는데 1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기계로 이렇게 노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 때 이제 영국에서 시작돼 가지고 주로 이제 방직, 그래서 이렇게 우리 면이나 모직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획기적으로 기계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제 전기가 발명되면서 우리 에디슨이 등장하면서 이제 또 자동차, 포드 자동차 등장하고 이러면서 이제는 대량 생산 시대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자본가와 노동자, 그래서 노사문제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어떻든 대량 생산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20세기 후반에 1990년대 컴퓨터와 인터넷이 이제 보급되면서 이제 본격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AI 이런 얘기가 많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자동화 이렇게 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4차 산업혁명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뭐 빅데이터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데이터 얘기, 그리고 AI, 또 사물 인터넷, 로봇, 바이오, 뭐 드론, 또 뭐 이렇게 증강현실, 가상현실 해가지고 AR, VR, 또 메타버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죠. 이게 다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얘기들 중에 이걸 딱 줄여서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을 대표하는 얘기가 새로운 DNA 해가지고 D가 뭐냐, 데이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이제 모든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다 연결되는 사회가 되어 있고 이거를 AI, 인공지능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DNA 시대다, 새로운 DNA 시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 가지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초연결 사회입니다.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AI가 본격 등장하면서 이제 모든 게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고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물이 마치 생각하듯이 말하듯이 연결되어 있어요. 또 사물과 사물끼리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집에서도 TV 켤 때도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말로 해서 하면 AI가 다 이렇게 켜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자율 자동차, 이게 무인 자동차 이런 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디지털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연결 사회다. 이제 모든 게 연결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초지능. 이제 AI가 지금 얼마나 이제 이 지능이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의 지능은 이제 단순 반복적 이런 거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고 이런 거는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지능 사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이렇게 초지능 연결하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융합하는 사회. 그래서 초융합 사회. 그래서 우리는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이라는 이 엄청난 변화의 물결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협조성, 창의성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협조와 창의성 이게 필요하고 이런 시대에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해서 이제 이 정말 이렇게 평생학습 이게 화두로 등장하고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식의 종류는 어떻습니까? 요즘 뭐 이게 모든 지식은 구글한테 물어보세요. 우리가 하다가 막히면은 구글, 네이버에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식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글에 나오는 지식과 구글에 나오지 않는 지식. 이걸 저는 구글 지식 또는 비구글 지식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또 보면 뭐 구글에 나오는 지식은 형식지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다 공유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구글에 나오지 않는 지식은 이건 암묵지에서 공유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글에 나오지 않는 지식 이런 것들이 이제 창의성을 요구하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렇게 구글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6년도에 정말 이렇게 프로 우리 기사인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결과는 4대1로 이렇게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자, 이렇게 알파고 이겼다는 게 엄청난 사실이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이세돌 바둑 기사가 유일하게 알파고를 이긴 바둑 기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2016년도에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축복이라고 봅니다. 이때부터 이게 정말 4차 산업혁명 AI가 우리 가까이 와 있구나. 이미 와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생학습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 능력, 협조성, 창의성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학습이 필요하게 됐고 이게 평생학습으로 강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이런 AI와 함께 살아가는 시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평생학습은 사실은 이게 최근에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나온 것만 아닙니다. 사실 옛부터 평생학습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공자님의 어록이 모은 게 논어인데 논어의 첫 구절이 무엇인가요? 논어의 첫 구절을 이렇게 하기습지 불영여로. 저는 논어의 첫 구절을 한번 잘 보면은 여기에 학습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하기습지에서 배울 학, 익힐 습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 먹듯이 얘기하는 학습이란 말이 사실은 2500년 전에 공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익히는 것. 배우기만 하고 나면 안 돼. 익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배우고 익히는 것이 거기서 이게 기쁘지 않는가? 배우고 제때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배우고 익히는 게 기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배우고 익히는 게 힘들면은 계속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2500년의 공자께서 하기 평생 학습, 배우고 익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라, 이것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계속 평생 학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평생 학습이란 말을 이제 리더들, 지도자들이 주로 계속 공부를 했고, 일반 사람들은 사실 여기서 이렇게 학습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이제 학습이 중요하고 평생 학습으로 가는 시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이 학습에서 배우고 익히는 문제를 독일의 심리학자인 에빙하우스가 이렇게 그랬습니다. 망각곡선을 얘기했는데,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나면 계속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잊어버리는 것을 이제 우리가 뭐 배우고 나서 1시간 지나면은 이 44%밖에 기억을 못 합니다. 그리고 6일이 지나면은 25%,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이 지나면 2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정말 계속 반복, 복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평생 학습이 필요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제 4차 산업혁명 도래와 함께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고, 지금 또 100세 장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뭐 이렇게 100세 장수 시대, 요즘 장례식 가보면은 거의 90세에 돌아가실 정도로 사람들이 장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면 뭐 반드시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장수, 행복한 장수를 위해서도 이제 평생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 이렇게 산업화 시대에 우리가 1차, 2차 이런 산업혁명 때는 한번 전문성을 확보하고 나면은 이게 평생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배운 게 이렇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는 시대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평생 학습하는 자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공부를 하려면은 자기가 알고 모르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생각할 때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게 질문을 계속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속에서 가는 것이 이제 하나의 인생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생 2막 이런 얘기, 이제 뭐 정년퇴직, 우리는 지금 50대 후반이 되면은 정년퇴직하고 그러는데, 이런 인생 2모작 이런데 이제 평생 학습 시대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정년퇴직하고 나서도 이 활동할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모작이 아니라 N모작이다, 이럴 정도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평생 학습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제가 한번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문학의 중요성. 인문학은 인간의 근본을 다루고 있습니다. 흔히 문사철, 문학사학, 철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인간의 근본을 다루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문학은 이 창의성 시대의 중요한 덕목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우리가 스마트폰 어떻습니까? 이게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돼가지고 일반화된 겁니다. 지금 휴대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인문학의 열풍을 불러오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자, 잡스는 이렇게 창조란 무엇인가? 창조는 연결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초연결 사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휴대폰이 다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조는 연결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를 만든 것은 항상 기술과 인문학의 갈림길에서 고민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창의력 이런 것들이 인문학의 바탕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인문학을 강조해서 사실 우리나라에 인문학 열풍이 일어나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스티브 잡스 한 얘기가 소크라테스와 오후를 함께 할 수 있다면 애플 전부를 걸겠다 이럴 정도로 이렇게 어떤 인문학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업무를 끊임없이 개선, 개발, 혁신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인문학과 함께 가는 이런 게 평생학습 시대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 피터 드라커가 지식 근로자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신의 업무를 끊임없이 개선, 개발, 혁신하는 것. 그러면서 부가가치를 높여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업무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인문학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갖고 이 연결사회, 초연결사회에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초연결의 저자인 스티븐슨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끊임없이 공유하고 연결하라. 이제 연결되지 않으면 고립되면은 소멸한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하고 이런데 우리가 역사와 고전과 현대를 연결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연결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지난 여름에 뜨거운 여름을 좀 시원하게 했던 드라마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데 아마 저도 처음에는 보다가 하도 우영우 변호사 얘기를 많이 해서 봤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쭉 다 보고 정말 한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 히트를 치면서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한번 쭉 보니까 이 박은빈 배우가 5세부터 연기 시작해서 26년 동안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노력하는 연기 장인의 자세인데 이 박은빈에 대한 얘기 중에 독서하는 습관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뭐 이렇게 사극을 공부하게 되면 연기하게 되면은 사극 관련된 책을 읽고 뭐 궁중문화, 뭐 해경국 홍시 그러면 한중록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책을 읽는 게 결국은 책을 읽음으로써 자신의 배역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더 빠져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주연을 할 때마다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캐릭터 노트를 작성하고 이렇게 하는 굉장히 연기의 디테일 하면서 프로의식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게 보면은 굉장히 전문성과 함께 이런 인문학적인 기반 그리고 자신의 독서하는 습관 이렇게 해서 이게 가능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말 공부하는 사람들 사실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인간개발연구원 원장을 했는데 인간개발연구원에서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에 새벽을 깨우면서 공부하는 CEO들이 있습니다. 이 CEO들은 제가 원장을 하고 한 20년 전에 이렇게 하고 지금도 이렇게 저도 나가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그렇게 자신의 업무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게 CEO들이.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을 다 하면서 나와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초영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유명 강사를 초빙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계속 공부하면서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 평생 공부, 70, 80대에서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전남 장성군에는 장성 아카데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는 이렇게 뭐 온라인하고 그랬지만은 이게 저기 하면서 다시 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시골을 농촌에서도 매주 공부를 하고 그래서 강사를 이런 모임들이 상당히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온 데는 역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민족 나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 지금 이렇게 우영우 변호사
해서 박은빈 씨 얘기를 했지만은 이 독서하는 사람, 독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책을 읽으면은 과거의 가장 유명한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야말로 이런 우리가 평생학습 시대를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거예요. 요즘 휴대폰 때문에 책 읽는 사람이 많이 줄어서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책 읽는 사람이 꾸준히 있고 이게 또 책 읽은 사람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 회장은 이렇게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다. 하버드 대학의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들이 바로 독서하는 습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 정말 자신을 키운 것은 마을 도서관이었고 지금도 빌 게이츠는 1년에 한 번 생각 주간을 해가지고 그 주간에는 다 모든 걸 다 끊고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고 또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계속 독서 공부하는 게 평생학습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도서관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도서관을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또 시대가 돼서 한번 우리 마을 도서관 또 중앙도서관 그리고 국회도서관 이런 데 가보면은 정말 우리는 이런 책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103세의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정서적으로 늙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늙지 않는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독서하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 관심을 두는 사람 사회적인 관심을 두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또 재능 기부를 하고 봉사활동하면서 계속 공부하면서 적응하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늙지 않는다. 육체는 늙더라도 정신은 늙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평생학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분 이렇게 제가 참 잘 아는 분인데 평생학습에 저는 그 전도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 지금 나이가 79세, 80세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분 삼성 물산 출신이고 MBC 이사장도 하시고 또 이렇게 벽산그룹 부회장 등에서 아주 혁신의 전도사인데 한국 코칭협 회장도 하셔서 그런데도 지금 79세인데도 현역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나이도 다 다른 사람 정년 퇴직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 그 원천이 무엇일까? 이걸 보니까 역시 평생 학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만나면 참 독서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 기업에서 이제 부회장하고 CEO일 때는 독서 경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도 항상 CEO 북클럽을 해서 2주의 책 한 권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점점 만나는데 만나면은 놀랍습니다. 항상 그렇게 책을 읽고 와서 얘기를 하니까 새로운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이분은 늘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제 코칭하는 거예요. 항상 질문을 하면서 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묻고 또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는 제가 또 이 방송이 끝나면은 만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분 만나면은 항상 만나기 전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제가 책 읽는 것을 좀 더 체계화하고 이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만나게 됐는데 만나면은 굉장히 그런 어떤 그런 인사이트 소위 이렇게 통찰 이런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분은 제가 후배인데도 아랫사람들 몇 사람은 항상 젊은 사람들과 만나서 자신이 모르는 것은 물어봅니다. 이걸 이제 불치하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이건 공자님이 이제 하신 말씀인데, 2500년대도 그랬는데, 지금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야말로 이제 모르는 것은 물어봐야 되는 시대이죠. 그래서 참 이렇게 부하 직원들이 좋아하는 말이 상사가
잘 모르겠는데 좀 가르쳐 주지. 이런 얘기들을 좋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물어보면서 가는 시대, 불치하문의 시대, 내가 모르는 것은 아랫사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때 저는 평생 학습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튜브의 활용. 요즘 유튜브가 아주 공부하기 참 좋은 학습 공간입니다. 이제 뭐 이렇게 유명 강사나 이런 분들의 이 강의가 유튜브에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지 않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저명 강사들의 강의를 무료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이제 보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보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이 뭔가 해가지고 나한테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짜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은 유튜브가 또 좋은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평생학습 그래서 아주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지자체에서 뭐 운영하는 걸 보고 야, 정말 공부할 게 많구나. 저 도서관에 가서 보면 도서관에서도 많은 이렇게 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학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누구나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뭐라도 학교, 이렇게 뭐라도 가르치는 이렇게 다양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문학, 글쓰기, 그림, 요리, AI 교육, 메타버스 등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 프로그램, 평생교육을 한번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워서 남주냐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이제 배워서 남을 주는 시대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배워서 나누자. 그 배워서 남을 주고 나누는 사회, 이런 사회로 가는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숨가쁘게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연결사회, 초지능사회, 초융합사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생학습, 평생교육이 기본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학습하고 계속해서 평생 하는 사람이 행복한 시대에 공부를 해야 또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평생 학습 시대를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임하셔서 이 파고를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